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ESG 전략을 자문하고 있는 김정남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ESG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우리가 재무적인 걸 제외한 거의 기업에서 다루는 모든 비재무적 활동을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환경적 이슈인지 어떤 게 사회적 이슈인지 하나하나를 좀 점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ESG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업 경영을 활동을 하면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느냐, 그런 어떤 경영활동 방식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죠. 그리고 우리의 협력사들,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특히 지역사회에 우리가 대하는 방식이 어떠냐, 그들과 같이 어떤 이웃으로서 어떻게 기업 경영을 활동을 하는지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이, 우리 기업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는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표 하나하나, 이슈 하나하나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큰 측면에서의 우리의 경영활동과 경영 방침, 어떤 목표들이 좀 이렇게 얼라인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ESG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졌던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확대됩니다. 다양한 이제 비재무가 확대되듯이 마찬가지죠. 재무처럼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초기에 도입하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많은 좀 고민이 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 세계 흐름에서 지금 ESG는 경영의 새로운 화두고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통계들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업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출 5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외 기업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ESG의 이행 수준은 좀 낮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ESG 경영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ESG 경영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시는 비율이 전체 한 90% 정도는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ESG 경영에 대한 CEO의 관심도 매우 높다라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적응하는 겠지만 대기업조차도 이러한 ESG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펼친다면 우리 그런 대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문화 자체가 ESG를 중시하고 ESG에 대한 어떤 관심을 두고 경영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경영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중견기업들의 의견들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견기업들조차도 ESG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상장보다는 상장사, 특히 이렇게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상장사일수록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매출의 어떤 규모가 클수록 아무래도 ESG에 대한 관심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도 이런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ESG 경영을 우리 중견기업들은 왜 시도를 하시려고 하시냐라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공감하실 거라고 보여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고객의 요구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
ESG 관련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 투자자라든지 다른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과 규제 대응 중심의 ESG 경영의 필요성을 좀 더 많이 느끼고 계시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경영이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ESG 경영이 어떤 거다 이런 건 아는데 정말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ESG 경영 체계로 왜 변화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특정 지표, 특정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어떤 생존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한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기업 경영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반드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되는 하나의 경영 패러다임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필요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객이나 이건 B2B이겠죠. 소비자 B2C의 어떤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정통적으로 QCD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을 싸게 적시에 공급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건이었다면 그것뿐만 아니고 ESG라는 비재무라는 것들도 잘 관리하는 기업, 그게 굉장히 우수한 기업과 거래를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업의 제품을 사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제품들은 적절하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B2B나 B2C 고객들의 인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 특히 B2B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에 중점을 뒀다면 전체 어떤 밸류체인, 공급망 전체죠. 즉 원재료를 가지고 오고 그걸 협력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생산하고 운송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이 전체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 상에서의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우리 B2B 고객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요구를 우리 중견기업 또는 협력사들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담감들이라든지 요구들이 계속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정부 규제는 뭐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이 얘기도 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유럽이라든지 뭐 글로벌 국제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 부담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 기업이 져야 될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관련된 규제들이 지금 아주 가속화돼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에서 생긴다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관련된 규제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특히 또 강요하는 것이 경영의 투명성인데요. 그 투명성에 대해서 정보 공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어떤 재무적 성과의 공시는 많이 했지만 재무 성과가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사회 또는 거버넌스 측면의 비재무 성과도 공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시에 대해서 지금 점점 규제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ESG 기반의 금융이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정통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거나 어떤 신용을 평가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신 활동들에서 보면 재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재무 성과 위주로 관련 투자 의사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재무 성과뿐만이 아니고 비재무 성과, 대표적으로 ESG라고 하는 이런 비재무 성과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신 활동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ESG를 잘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한테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좀 수준이 낮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신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관찰을 하고 결국 ESG를 좀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선순위 변화에 소비자 고객들이 인식이 좀 변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 이제 KPMG가 글로벌 한 거의 2만 명 가까운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90% 정도가 윤리적 브랜드에 지출을 더할 것이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윤리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형태들은 국내에서도 흔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업명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비윤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시장을 좀 속이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은 요즘 SNS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아주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격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상품을 구매할 때 그 기업이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정말 돈만을 벌기 위한 그런 재무적인 것에 집중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ESG적인 가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치, 이런 걸 고려하는 기업이냐, 그런 목적을 유심히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기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둔다라는 것이 요즘 소비자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최근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요소를 보면 ESG적인 측면과 매우 밀접합니다. 보시다시피 자신의 어떤 밸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업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걸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던가, 기업의 어떤 고객의 우려사항을,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분명히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을 선호한다던가,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이나 데이터라든지 어떤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소비자가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가 재무적인 어떤 그 부분보다 어떤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소비자의 관심사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회공헌의 윤리적인 어떤 유통기업이라든지 어떤 브랜드라든지 어떤 그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어떤 지속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냥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면, 그 다음에 빠르게 배송하고 빠르게 공급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이런 어떤 기업의 철학이나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ESG 측면들을 고려한 소비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 B2B들도 전체 밸류 체인을 고려한 어떤 지금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생산 과정, 판매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협력사의 어떤 ESG 관리라든지 그 수준들을 같이 동반 상승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규제를 통해서도 그런 게 이제 많아지는데,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의 어떤 정책이나 규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이제 발효가 안 됐고 곧 발효가 될 거지만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어떠한 그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냐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발의가 됐고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초에 공식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냐면 EU에 속해 있는 기업들 보시면 이제 자료에 보시면 대상이 250인 이상인 기업이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법안에 해당이 됩니다. 유럽의 이 250인 이상의 기업들, 물론 이제 매출이라든지 재무적인 것도 고려되겠지만 그 기업들은 매년 자신의 협력사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야 돼요. 어떤 실사냐면 인권, 노동, 환경과 관련된 ESG 이슈에 포커스된 실사를 해서 그 실사 결과들을 평가를 하고 그것을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시를 했을 때 굉장히 협력사의 ESG 리스크가 높다, 인권이나 환경이나 노동의 이슈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협력사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그 해당 기업이 고객사가
ESG 이슈를 잘못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의 ESG 이슈, 인권 노동의 이슈가 있었을 때 그 고객사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이기 때문에 고객은 협력사가 ESG를 잘 관리하는 것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협력사랑 계약을 맺고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EU의 제품을 수출하거나 EU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ESG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고객을 놓치는 확률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 아까도 말씀드린 QCD만 가지고는 고객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강력한 법안들이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유럽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반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 흐름상 지금 최근에 어떤 여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인권과 노동과 환경을 지켜서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어떤 공감대 때문에 어쨌든 시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행이 된다면 고객도 이제 협력사를 선택하는 기준, 협력사를 관리하는 기준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상황을 보면 이 협력사 공급망의 ESG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수준이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ESG 이슈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협력사의 리스크, 특히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또 역시 이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 협력사에 대해서 ESG를 평가를 하거나 실사를 하거나 뭐 이게 환경이든 사회든 이걸 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그런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협력사의 ESG의 중요성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들이 중소중견기업들을 협력사로 두고 있다면 이러한 ESG 관리 요구를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뭐 장기적으로 차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굉장히 가속화돼서 이런 관리 시스템이나 체계를 갖추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은 컨설팅 수요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협력사 ESG 관리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굉장히 ESG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많이들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부 규제 강화 부분인데요. 정부 규제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탄소에 관련된 부분이죠. 기후변화 이슈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해서 2050년까지 기업에서 배출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출하는 탄소량과 저감하는 탄소량을 넷을 해서 결국 제로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고 결국 제품이 탄소를 저감하는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제품과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기업 경영 활동하는 기업은 굉장히 이제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사실 생존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결국은 자신의 협력사라든지 또는 어떤 뭐 고객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그런 탄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했던 이런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자산총액 2조 이상, 물론 뭐 아주 대기업군이겠지만 25년부터는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고요. 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공시 흐름이 있다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또는 그 규제 이전이라도 ESG 정보공시를 가 이제 활성화되고 일반화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이제 중소중견기업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 영국에서도 더 우리보다 강력한 어떤 정보공시 규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뭐 아시다시피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부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집단소송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ESG 즉 환경 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겠느냐. 또 고객으로부터
B2B가 됐든 B2C가 됐든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게 선택의 부분이 아니고 일반의 유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갈 겁니다. 얼마나 더 빨리 갈 것이고 얼마나 더 강하게 갈 것이냐 이게 이슈이지 이게 이러다 말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이 뭐 전 세계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또한 ESG 금융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ESG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돈을 이제 투자하는 것도 금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잘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리스크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하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보듯이 어떤 리스크가 기업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재무와 비재무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여신 활동을 하는 것이 금융권에서는 리스크를 또 저감하는 방법이죠.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를. 따라서 ESG 우수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된 사업을 하는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쉽게 ESG 금융이라고 하는데 ESG 금융이 뭐 간단하게는 어떤 리스크라든지 어떤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금융권들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적으로 잘하는 기업, 사회적으로 잘하는 기업, 물론 돈도 열심히 잘 버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적 경영을 책임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고 그게 또 금융의 책임이니까요. 그런 것이 만일에 결여되거나 그런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못하는 기업들은 그 자체가 바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 리스크가 결국 이제 금융권에서는 ESG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해서 기업의 가치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충분한 어떤 수익을 얻고 싶어하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요구들을 기업들한테 지금 많이 요구하는 상태예요. 특히 대기업들한테는 이런 요구가 더 강하지만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많은 이제 지원책을 쓰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여드린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런 ESG 경영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실제 그러지 않은 기업보다 주가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금융이나 여신이나 투자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철학이나 개념에 동의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ESG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여신을 하겠다, 금융정책을 펼치겠다, 또 기업들한테 ESG에 대한 정보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겠다. 그 정보를 봐야지만 우리도 투자를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기업들한테 요청을 하겠다. 뭐 그게 대기업이 됐던 어떤 뭐 기업이 됐던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금융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관심과 경영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어떤 뭐 규제보다는 또는 어떤 페널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혜택을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우리나라 금융권 하나하나 다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대표적인 사례들을 또 이렇게 적시해 봤습니다. 금리 우대를 일단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우수한 기업들, 사회적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금리를 우대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용이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 어떤 기후변화든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적극 금융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융권들의 ESG에 대한 노력들이 활발해지는 만큼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ESG를 잘한다면 그 혜택에 대한 어떤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ESG를 잘한다면 자금 조달이나 어떤 수익성에 분명히 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ESG를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 절차를 통해서 뭐 대출이나 여신 활동을 부결하거나 금지하거나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도 같이 지금 금융권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
우리 중소중견은 우선적으로는 혜택 위주로 먼저 좀 실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앞서 우리 이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경영을 왜 해야 되느냐를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경영의 패러다임이 QCD나 재무적인 것에서 비재무적인 것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 고객이 B2B가 됐든 B2C가 됐든 그러한 기업들을 선호한다. 그러한 제품을 구매를 하고 그러한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이 기업들이 관련된 리스크가 없는지 금융권이 됐든 정부가 됐든 고객사가 됐든 굉장히 감시하고 규제화시키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정말 생존이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ESG 경영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어떤 경쟁력과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ESG 경영에 고객이 요구하는 ESG 경영 활동이라든지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면 저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동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객 신뢰가 우선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라든지 사회적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역이라든지 고객이나 구성원 스스로 어떤 로열티들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재무적 성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어떤 운영의 우수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ESG, 우리 중소중견기업들 특히 ESG 경영은 제가 보기엔 뭐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아직은 ESG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평가가 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소중견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경쟁사보다도 우리가 차별화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